자, 2교시 진행하겠습니다. 문제 한번 봐요. 문제들 설명 많이 들어간 건 혼자 할 수 있는 건 숙제로 내겠습니다. 그게 더 효과적이니까. 자, 162쪽 1번 숙제 들어갑니다. 자, 숙제. 자, 2번 가겠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 그랬죠. 다 틀렸다. 자, 1번 봐요.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은 결합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결합개발. 대표적인 사유가 순환개발 방식입니다. 결합개발 할 수 있다. 순환개발 방식에서. 아주 중요한데요. 있다. 자, 2번 보면은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환지 방식 네모였고요. 3분의 2박자, 2분의 1박자. 자, 사업에 대한 개발 계획을 수립하려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 내용이죠? 네. 원래 환지 방식 개발 계획 3분의 2분의 1인데 국가 지방자치단체 제일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해마다 뜨고 있어요, 이 지문. 자, 3번 봅니다. 광역시장이 개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군수구청장은 광역시장으로부터 송부받은 관계소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안 해도 된다 하면 안 돼요. 공람, 뭐 의견 청취 뭐 이런 거 있으면 무조건 하자. 고시 뭐 이런 거 공고하면 무조건 하자. 공람시켜야 한다가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도시개발사업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날 해제된 것을 본다. 해제 동그라미 치고 다음날 빼먹으면 틀려요? 다음날 2년 3년이 되는 날은 다음날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날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자, 5번이 정답이에요. 자, 도시개발사업 공사 완료로 공사 완료 네모일 거예요. 다 끝났죠? 환원된 걸로 본다 폐지된 걸로 본다 하면 틀려버립니다. 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 의제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용도지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맞죠? 네. 이게 맞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3번 문제. 자, 도시개발구역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뭐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요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죠. 네, 맞습니다. 2번 인접한 시도 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다. 국관 삼시천이죠? 시도의사, 대도의사랑 협의가 안 된다. 이 내용. 3번 지방공사의 장이 해버리면 틀려요. 지방공사 장 틀리죠? 네. 지방공사의 장 하면 안 되고 공공기관의 장, 정부 출연기관의 장 이렇게 딱 걸려야 됩니다. 자, 30만 제곱미터 이상, 100만 제곱미터 이상,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제한을 한다. 물론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죠. 네, 3번이 틀렸어요. 자, 4번이 국가가 한다. 천재지변이다. 5번. 그렇죠? 자, 4번 숙제 할 수 있는 거니까 5번 숙제 들어갑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5번도 숙제해요. 만주 상자 생산 이거 잡아주셔야 돼. 자, 6번 가겠습니다.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경우는 뭐냐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 상관없습니다. 일단 주거지역은 도시적이니까 면적 기준만 맞으면 돼요. 만주 상자 생산 요거 있죠? 1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됩니다. 2만 제곱미터의 주거지역 미출거요. 맞죠? 네. 할 수 있다. 1번이 정답. 2번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획 기본계획 수립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일단 1만 제곱미터의 공업지역이 아니고 3만 제곱미터입니다.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가야죠. 공업지역 3만 제곱미터로 바꿔야 됩니다. 자, 3번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 미출거요. 그러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제외한답니다. 100만 제곱미터의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랬으니까 틀렸죠. 자연환경 보전지역 제외라고 써놓습니다. 자, 4번은 자, 시도의사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0만 제곱미터의 계획관리지역이죠. 자, 원래 계획관리지역 밑줄 도시적 외곽지역이라고 써야죠. 도시적 외곽지역은 원칙 30만으로 가자. 30만으로 갑니다. 자, 5번은 시장군수구청이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5천 제곱미터의 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역 만주 상자 생산 1만 제곱미터 이상이죠? 1만 제곱미터로 고쳐야 돼요. 자연녹지지역. 자, 7번 똑같은 문제. 국관 삼시천 내용이죠? 자, 숙제 들어갑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자, 지정권자가 되는 사유 뭐 이런 내용들. 자, 8번 가겠습니다. 8번. 자, 우리 7번 숙제입니다. 예? 예? 자, 8번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 면적 또는 도시군 계획 등에 따른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틀린 건 뭐냐? 개발락지 균형 적용하지 않는다. 면적 기준, 계획 기준 다 필요 없다는 거죠? 개발락지 균형.
자, 1번에 취락지구 밑줄 걸고 라겟 동그라미 치고 2번에 개발진흥지구에서 개발 동그라미 칩니다. 3번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밑줄 지혜 동그라미 쳐야죠. 개발 낙지입니다. 자, 4번에 국가균형발전 밑줄 걸었습니다. 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물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JD죠. 예. 자, 5번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생태도시로 자연환경 보전지역 해당 사항 없어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그죠? 자, 5번이 정답이 되어집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 제외한다. 자, 9번 가겠습니다. 9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1번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장 밑줄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시도지사 대도시장 맞죠? 2번 자연녹지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규모는 만주 상자 생산 1만 제곱미터 이상이죠? 3만을 1만 제곱미터로 바꿔야 됩니다. 2번 틀렸어요. 계획관리지역에 자, 계획관리지역 네모였고요. 도시적 외의 지역이죠? 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거꾸로 올라갈 수 있다.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이 내용이죠. 도시적 외, 자식도 균형주고 도시적 외의 지역입니다. 그죠? 네. 자, 맞는 내용에 해당이 돼요. 그렇습니다. 4번을 보면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 네모에 꺼놓고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업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며 지방자치단체 밑줄 동의받을 필요가 없다. 3분의 2박자, 2분의 1박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제외됩니다. 맞죠? 자, 5번 군수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주민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런 거, 이런 것들 맞는 내용들이고. 자, 10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고 한다. 도시적 외의 지역이죠. 문제에서 보세요. 도시적 외의 지역에 밑줄 그어요. 도시적 외의 지역이죠. 밑줄 그어놓고 30만이 돼야 되겠네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고 한다. 틀린 것은 뭐냐? 1번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규모는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한다. 50만이 아니죠. 30만 제곱미터 이상. 1번이 틀렸어요. 2번 아파트 등 건설 계획이 포함된 경우로서 도시개발구역의 초등학교 밑줄 그어요. 확보하여 교육청과 협의한 경우로 4차로 이상의 도로 밑줄 설치하는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면 할 수 있죠. 예. 자, 3번 갑니다.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 밑줄 긋고 여기에 한해서만 한다. 도시적 유효지역이니까 맞죠? 자, 4번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인 경우에는 계획관리지역에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도시적 유효지역이니까 여기 자연녹지역과 이 계획관리지역만 하는데 도시적 유효지역이니까 맞네요. 자연녹지역은 도시적 내잖아요. 그죠? 이거 맞는 지문입니다. 예, 맞습니다. 5번 갑니다.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지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자, 국토교통부령 시행규칙에서 정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정하자 하는 내용이 나오죠. 예, 맞는 내용. 11번 갑니다. 11번 숙제. 자, 11번 숙제입니다. 국간 30천 나오는 거죠. 예, 해보고 12번 가겠습니다. 자, 도시개발구역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정비구역으로 지은 곳이 된 경우 당해 구역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 곳이 된 것으로 보지 않는 구역은 물론 이제 정비계획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포함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런 조건도 줘야 되는데 자, 1번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 취락지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걸리죠? 이건 해당 사항이 없다.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연녹지역의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면 바로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 된 걸로 본다. 예, 맞는 내용. 3번의 상업지역의 도시개발구역 맞죠? 4번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정비구역. 4번, 5번 밑줄 보여요. 이것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 된 걸로 본다. 이렇게 걸리죠. 물론 정비계획에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어 있을 때입니다. 자, 넘어가서 168쪽에 13번 한번 넘어가 봅니다. 자,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도시경관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답니다. 자, 결합개발 사유 등에 대해서 나오는데 1번 결합개발할 수 있는 경우는 면적이 1만 제곱미터 1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되죠. 분할개발한다, 결합개발한다. 1만 제곱미터로 고쳐요. 1번이 틀렸죠? 2, 3, 4, 5 묶어서 결합개발 사유라고 써놓습니다. 안 읽어봐도 좋은데 뭐는 하나 잡아야 되냐면 동그라미 4번 순환개발 방식 이거 하나는 꼭 잡아야 돼요. 자, 밑줄 그어요. 순환개발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은 결합개발할 수 있답니다. 이걸 분할개발할 수 있다 해버리면 틀립니다. 결합개발 사유라고 써놓고 자, 밑에 이제 개발계획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자,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자, 이 내용 하는 겁니다. 이 개발계획, 요 내용 하는 거예요. 자, 자연녹 지역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거꾸로 올라갈 수 있다. 이거죠. 자식도 균형 주거입니다. 자연녹 지역이죠.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 예, 맞는 내용입니다. 2번 갑니다. 지정권자는 직접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고 수립하는 자가 직접 변경할 수도 있고 요청받아서도 할 수 있습니다. 꼭 직접은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떠요. 예. 자, 이게 틀렸어요. 직접 변경할 수 있으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청이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을 받아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예, 예, 요게 뒤에는 맞는데 앞에는 틀렸네요. 직접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로 고칩니다. 이게 틀렸어요. 이게 정답. 자, 3번의 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인 때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밑줄거예요. 지정권자는 토지 수요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환지 방식 밑줄거예요. 개발계획 수립 밑줄 맞습니다. 그죠? 예. 자, 4번 문화재 보호계획을 변경하는 개발계획의 변경에는 환지 방식의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토지 수요자의 동의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문화재 보호계획 변경 밑줄 그어놓습니다. 뭐 이런 것까지는 알 거 없는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데 이런 것까지는 기타 뭐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까지는 할 거 없고 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만 체킹 한번 해봐요. 그 다음에 5번에 보건의료시설,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밑줄 보복기재 뭐 이런 내용들인데 이런 것까지도 외울 필요는 없고 개발계획의 내용입니다. 포함되어 한다. 맞죠? 자, 15번 가겠습니다.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 사업계획을 개발계획으로 수립해야 된다. 맞죠? 개발계획 수립해서 구역 지정하자는 거. 자, 2번 갑니다. 지정권자는 직접 밑줄 그어놓고 바로 밑에 줄 끝에 요청을 받아 밑줄 그어요.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직접 요청받아서 할 수 있다. 자, 동그라미 3번 별표치하죠. 지정권자는 환지 방식 네모였고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개발계획 수립 밑줄 그었습니다. 환조 용용 3분의 2박자, 2분의 1박자죠. 자,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밑줄 그어놓고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2 이상 밑줄 그어요. 맞죠? 자, 4번 갑니다.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밑줄 해당하는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틀렸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사항 없다.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로 고쳐야 돼요. 자, 4번 틀렸네요. 자, 5번 갑니다. 5번 조합은 조합이 성립된 후 총회에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의 자, 조합은 동그라미 쳐요. 조합이 성립된 후 총회에서 밑줄 한번 걸었습니다. 똑같이 3분의 2박자, 2분의 1박자의 동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별도로 동의받을 필요는 없다는 내용입니다. 자, 3분의 2 이상 밑줄 그어요. 조합원과 그 지역의 조합원 총수 2분의 2 이상 밑줄 그어요. 찬성으로 수립 변경을 의결한 개발계획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아, 이런 내용도 있다는 것만 이해하고 16번 개발계획 내용 아닌 거 지구단위 계획은 실시계획에 포함됩니다. 자, 이거 숙제입니다. 한번 해보고 숙제. 자, 넘어갑니다. 자, 숙제 넘어가서 17번 보겠습니다. 도시개발 법령상 개발계획 내용 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볼 수 없는 건 뭐냐? 1번 기수임순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 말이죠? 자, 거기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부담 계획, 기반시설 밑줄 기획 동그라미 치고 수용 사용 밑줄 세부 목록 밑줄 숫자 동그라미 4번 임대주택 건설 계획 밑줄 순환개발 밑줄 기수임순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어집니다. 자, 18번 한번 해봅니다. 똑같은 문제니까 숙제 들어가고 19번 갑니다. 자, 수립변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뭐냐 그랬죠. 1번 시도의사 대도시장은 밑줄 그어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원칙적 지정권자죠. 맞죠? 자,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도시계획의 자문을 거쳐. 밑줄 한번 그어. 이런 내용도 있어요. 자, 시도지사에게 지정 요청할 수 있다. 예, 자문 거쳐 요청 밑줄 그어놓고 맞습니다. 3번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당해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 사업 계획,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맞죠? 자, 4번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시장군수구청의 요청을 받아서도 변경할 수 있고 직접도 변경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5번 갑니다. 환지방식 네모였고야죠. 개발계획 수립 시 밑줄 긋고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에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에 걸립니다. 또는으로 걸려서 틀렸죠? 또는 지웁니다. 와, 및
고 이런 형태로 걸려야 돼. 양쪽 다 충족입니다. 플러스 개념이죠. 그 지역의 토지 수야 총수 2분 이상의 동의를 어디에 한다. 숫자에서는 틀린 게 없네요. 그죠? 20번 문제. 20번 문제는 하지 맙시다. 조그마하게 X예요. 할 거 없고. 자, 넘어가서 172쪽. 21번도 하지 맙시다. 절차까지, 이런 것까지 시험 문제 나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예전에는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요즘에 이런 거 안 나오니까 X예요. 이런 것까지 공부할 거 없고. 자, 22번 가겠습니다. 도시발구역 지정고시 등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22번 갑니다. 자, 도시발구역 지정고시 등 경우 해당 도시발구역은 도시지역과 네모였고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네모였고야죠. 요걸로 결정고시 등 것으로 본다. 맞죠? 자, 2번 취락지구 밑줄거역 경우에도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 등 걸로 본다 하면 틀리죠? 취락지구와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그러하지 않다. 자, 제외한다에 걸립니다. 2번이 틀렸어요. 자, 3번 갑니다. 시도의사 대도시장 밑줄 도시발구역을 지정고시한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하겠죠. 지정권자로서의 통보입니다. 맞습니다. 통보 밑줄 긋고. 4번에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고시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기간에 한다. 사업 시행기간에 하자. 밑줄 그어놓고. 자, 5번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도시개발구역에 건축물 건축 등 행위를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 허가 등이죠. 개발행위 허가 등 받자. 이런 내용이에요. 개발행위 허가 등이라고 써놓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발행위 허가 등입니다. 자, 23번 문제. 제한할 수 없는 거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이죠. 따라서 1번 도시개발조합은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1번 기출문제입니다. 24번 협의심의 이런 것까지 안 해도 괜찮아요. 하지 맙시다. 조그마하게 X하고 조금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좀 단순화 시킵시다. 자, 25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25번을 보면은 도시발구역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허가, 개발행위 허가 등이라고 써야 되겠네요. 자, 그 옆에다가 개발행위 허가 등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이렇게 되죠. 1번 대선 밑줄, 용도 변경 밑줄. 개발행위에 대선, 용도 변경, 중무, 벌제, 시제 모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맞는 내용. 2번에 절토, 설토 등의 토지 형상을 변경하는 형질 변경입니다. 공유, 수명, 매립 전부 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맞는 내용. 4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는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 시행자가 이미 지정되어 있으면 그 시행자의 의견도 들어서 개발행위 허가 여부를 갖다가 결정해야 되겠죠. 시행자 의견을 듣는다. 밑줄 그어놓고. 4번 관상용 주목의 임시제는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경작지 보상이라고 해서 경작지에서 관상용 주목 임시제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4번이 틀렸네요.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틀렸죠. 받지 아니한다. 자, 5번은 특별시장, 시장군수는 허가권자는 개발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겠죠. 자, 26번 우리 해제사유 이게 삼실인가 요 내용이죠? 네. 이거 숙제입니다. 직접 해봐요. 다 설명 자세히 나갔으니까. 27번도 숙제입니다. 27번도 기득권자고 며칠 이내에 신고하고 계속하자. 30일 이내 요 내용이죠. 자, 28번 또 중요합니다. 28번 갑니다. 자,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고시 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냐. 자, 기출문제예요. 이거 뭐 작년에 나온 겁니까?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하는 경우 위로 올라간다 이거예요. 자식도 균형 주고 이 내용이죠. 이게 아닌 것을 고르시오. 1번 자연녹 지적에 위로 올라갑니다. 2번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면적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가 돼야 돼요. 그래야 시골로 간주합니다.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 100분의 50 이상인 지역 해보면 안 돼요. 자,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3, 4번 묶어서 도시지역 외 지역이라고 써놔야죠. 도시지역 외의 지역입니다. 자, 5번에 생산녹 지적, 이것도 이제 30% 이하가 되어야 되고요.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고 틀렸고 넘어갑니다. 29번 가겠습니다. 자, 도시개발법령상 자연녹 지적이에요. 자연녹 지적 밑줄. 자, 자연녹 지적 밑줄 거예요. 그 다음에 취락지구입니다. 취락지구 밑줄 거예요. 3만 제곱미터에 대해 토지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여 환지 방식 네모였고 넣습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이와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뭐냐? 1번 시장군수 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맞죠? 시도의사 대도시장 지정권자. 2번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밑줄 그어요.
자, 개발계획 환지 방식이니까 개발계획 수립할 때 이 동의요건 환지 방식이니까 3분의 2, 2분의 1 동의요건 충족해야죠. 그래요. 그래서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밑줄 긋고 토지소유자 총수 2분의 2 이상 밑줄 동의를 의뢰한다. 맞습니다. 3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로서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람을 실시해야 되고 필요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100만 제곱미터 이상에서는 의무적 개최, 그게 안 된다면 임의적 개최가 되어집니다. 맞습니다. 4번 갑니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자식도 균형 주고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맞죠? 자, 5번 도시개발구역 지정곳이 된 경우 당해 도시개발구역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곳이 된 걸로 본다. 지구단위 이거 틀렸어요. 이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곳이 된 걸로 보지 않습니다. 취락지구니까 취락지구잖아요. 이거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곳이 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이게 5번이 틀렸네요. 지구단위 계획을 구역이라고 써놓고. 자, 30번 해제 사유 이게 삼실인가 이 내용이죠. 자, 요것도 숙제 자세하게 했으니까 한 번씩 해봅니다. 31번 요것도 숙제입니다. 330만 제곱미터 이상부터는 2년, 3년을 5년으로 본다. 이 내용이거든요. 자, 넘어가서 숙제하고 자, 여기서 같이 푸는 것보다 혼자 푸는 게 더 효과적이니까 설명 끝났으니까 해보세요. 178쪽 시행자 나오죠? 시행자. 자, 1번의 시행자를 한번 봅시다. 도시개발법령상 시행자 등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1번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맞죠? 자, 2번의 도시개발구역의 전부 환지 방식으로 전부 환지 방식 밑줄고요. 시행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조합 밑줄 시행자로 지정한다. 맞아요? 3번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 동그라미 쳐요. 민간 시행자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밑줄. 자, 동의어돼야죠. 맞아요? 4번 지정권자는 토지소유자 2인 이상이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규약 토지소유자 2인 이상 밑줄 규약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정하게 하자. 자, 잠깐만요. 우리가 정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정관은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조합에 있어서 조합원의 권리 의무죠. 권리 의무를 규율해놓고 있고 비용 부담 등을 규율해놓고 있는 내용이 정관입니다. 자, 규약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사인 간에 있어서 사인 간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고 있거나 비용 부담 등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자, 시행 규정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행정청 등입니다. 행정청 등에 있어서 권리 의무나 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을 규율해 놓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 토지 소유자 2인 이상 이렇게 나오니까 규약하면 맞지 정관 해버리면 틀립니다. 자, 5번 갑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 사업과 병행. 자, 공공시설 사업과 병행. 자, 찌찌 신병동에 걸리네요. 그럴 때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찌찌 신병동에 걸리는 겁니다. 찌찌에 걸리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에 걸립니다. 자, 5번이 틀렸죠. 자, 2번 문제 시행자 변경하는 사유죠. 1인 미신 이사 비착수 취소 부도 파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토지소유자 조합이 개발계획 수립고실로부터 전부 항지 방식일 때 그렇겠죠. 1년 이내에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신청한 내용이 유부부당하다면 찌찌에 걸리는 거예요. 신병등에서 찌찌에 걸리죠. 지방자치단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하는 사유에 걸린다. 지방자치단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하는 사유지 시행자 바꿔버리자는 이삿집 변경센터가 아니라니까. 이삿집 변경센터는 1인 미신에 걸린다고 1년 이내 시식에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시행자 지정 신청이 없다 이렇게 되어지면 찌찌에 걸립니다. 지방자치단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하는 사유죠. 1번이 정답. 2번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이사 미착수죠.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밑줄 이사 미착수라고 써놓고 3번에 행정청에 있어서 행정처분으로 시행자의 지정 취소, 시행자의 지정 밑줄, 실시계 인가 밑줄, 취소 동그라미 취소된 경우 4번에 부도 파산의 밑줄 긋고 5번에 보면은 자,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로부터 1년 이내 밑줄 거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다. 실시계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1인 미신에 걸리죠. 예, 요게 바로 시행자 변경사유입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 숙제 시행자 변경사유 1인 미신 2, 3위 짝수 뭐 이런 내용이죠.
자, 숙제 들어갑니다. 3번. 자, 4번 가겠습니다.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자, 1번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정 신청서 제출하면 지정합니다. 맞죠? 2번 갑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일부인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의 건설을 지방공사에 위탁 시행할 수 있다. 위탁 시행할 수 있다. 여기 이제 위탁입니다. 모든 시행자는 공공시설에 있어서 설치 등을 갖다가 위탁 시행할 수 있다. 그 다음 민간 시행자만이 신탁계약을 체결하자 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런 건 시국대에서 마무리를 지을 거예요. 그래서 시국대 가면 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민신시위 잡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민신시위. 이렇게 니은 했을 때 민신시위. 민심이 흉흉해지면 시위가 발생해요. 민신시위 이렇게 가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민간 시행자는 신탁 개발을 할 수 있어요. 신탁 계약을 체결해서 개발할 수 있고 도시개발 사업할 수 있고 민간만 그렇습니다. 모든 시행자가 위탁 시행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 내용이 크로스되버리면 안 돼. 이제 요 내용은 나중에 시험 문제 이것 가지고 꼬지는 않으니까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시국태에서 딱 정리를 할 거예요. 한번 민신시 해가지고. 자, 여기선 거기까지 갈 건 없고 공부할 건 없고, 자, 그 다음에 보면 이런 내용도 있다는 것만 이해하고 3번에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7명 이상 밑줄 정관 작성해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한다. 지정권자 인가 맞습니다. 4번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에 있어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면적은 국공유지를 아까 포함했어요, 제외했어요? 포함해야 돼. 이게 아까 천안시에서 한 필지 가지고 있다, 3,000제곱미터, 이건 천안시 한 사람으로 간주합니다. 국공유지를 포함한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4번이 틀렸어요. 5번은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질적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이 사업이 착수죠.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넘어가서 5번. 5번. 하지 마세요. 이제 그만. 그거. X 합시다. 5번. 너무나 많으니까. 자, 6번 가겠습니다. 6번 문제. 도시개발구역의 제한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틀린 것은 1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하는 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를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자. 제안서 제출이죠. 자, 2번.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 밑줄, 그 지역이 포함된 면적이 가장 큰 행정구역입니다. 가장 큰 행정구역 밑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자. 3번 갑니다. 도시개발구역의 제한을 받은 국토교통부 장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한 내용의 수용 여부를 밑줄고요. 제한 내용 수용 여부를 1개월 이내에 동그라미 치고 제한자에게 통보 밑줄 긋습니다. 2개월이요? 1개월이요? 1개월. 이거 개정됐어요. 1개월로. 자, 4번. 다만 관계기관과 협의가 지연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1개월 동그라미 이내에서 통보기한 연장할 수 있다. 맞죠? 5번 갑니다.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대상 구역의 토지 면적 과반수가 아니고 제한 그러면 3분의 2죠? 3분의 2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 5번이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7번 들어갑니다. 7번 가겠습니다. 7번. 7번. 자, 7번 저거 하면 고쳤다 그랬는데? 그러네. 자, 7번을 보면 토지 소유자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이죠. 틀린 것은 뭐냐? 1번. 토지 소유권 지상권을 공유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밑줄, 대표 지상권자 1명 밑줄. 자, 이 자를 해당 토지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로 봅니다. 네, 맞습니다. 2번에 집합건물법에 따른 구분 소유자는 밑줄 그어놓고 그 대표를 토지 소유자 1명으로 본다. 큰일 나요, 이거. 각각을 다 봐야 됩니다. 각각을 토지 소유자로 본다로 걸려야 됩니다. 각각 봐야 돼요. 2번이 틀렸죠. 자, 3번 공남 공고일 후에 밑줄, 후에 동그라미 쳐요. 구분 소유권을 불안하게 되어 토지 소유자 수가 증가하게 된 경우 공남 공고일 전 걸로 갑니다. 공남 공고일 전 밑줄, 전에 동그라미 쳐요. 토지 소유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증가된 토지 소유자 수는 토지 소유자 총수에서 빼버립시다. 4번 갑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제한되기 전에입니다. 제한되기 전에 밑줄, 전에 동그라미 동의를 철회한 사람이 있는 경우 동의자 수에서 제외시키자.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전이니까 5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 후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 되기 전까지입니다. 전까지 이렇게 들어가면 기존 걸로 가자. 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기존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죠. 동의서는 기존 걸로 가자라는 거 이해를 좀 하고 그 다음에 182쪽에 조합을 갑니다. 자, 조합을 좀 우리 어디를 좀 봐야 되냐면 요약집을 먼저 봐요. 요약집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약집 조합에 대해서 자, 72쪽 조합. 자, 잠깐 우리가 이제 여기서 토지 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해요. 이렇게 조합을 결성하는 것은 이 복잡한 재산적 권리 관계를 단순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즉 법인 재산으로 만들기 위해서죠. 그래서 우리가 원활하게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마무리 지을 때까지 이건 법인 재산이니까 노타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활하게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법인이라는 것은 법률의 힘에 의해서 일정한 단체에다가 인격화를 부여하는 거거든요. 법인격을 부여하는 거죠.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권리능력을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권리능력 부여하는 게 바로 뭐냐. 반드시 인가받고 등기를 해야만 이제 사람으로 태동된다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법인이라는 단체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그 자연인을 갖다가 대신해서 이걸 의사결정을 하도록 만드는 대표기구를 두는데 이게 바로 임원이죠. 그래서 임원은 조합장, 이사, 감사 이렇게 되어지고 이런 임원은 대의원회에서 임원을 선임할 수가 없고 총의를 거쳐서 임원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런 임원은 즉 조합을 대표하기 때문에 결격사유에 걸려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조합원은 결격사유가 없는데 임원은 결격사유 조문을 두고 있다는 거. 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조합 한번 봐요. 72쪽. 자, 조합을 보면 1번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죠. 7인 이상 밑줄 정관 작성해서 지정권자 밑줄 인가 동그라미 쳐요. 인가를 받으면 설립됩니다. 자, 인가권자는 무조건 지정권자다라는 걸 잡아야 되고 동글배기 2번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인가받은 사항 변경할 때 또 인가받죠? 지정권자의 변경 인가를 또 받아야 됩니다. 다만 동그라미 치고 별표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해마다 떠요. 다음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신고 동그라미 칩니다. 주소 신고입니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은 인가다 신고다. 신고. 이거 잡아야 돼요. 공고 방법 변경도 신고인데 이건 시험 문제 한 번이 안 떴어요. 공고 방법 변경은. 주소 신고, 공고 방법 변경은 인가가 아니고 신고다. 둘 다 잡아야 되고. 자, 동그라미 3번.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조합 설립 인가 네모였고 신청하려면 3분의 2박자 환조 용역 2분의 1박자 맞죠?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자, 4번 갑니다. 토지 소유자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 소유자는 동의자 수에서 제외되어야 됩니다. 자, 5번 갑니다.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 대표자는 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밑줄 긋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밑줄 설립 등기에 동그라미 쳐요. 이렇게 등기하면 성립한다에 걸립니다. 조합의 구성 봐요. 1번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 밑줄 그어놓고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이렇게 떴어요. 온가 X인가 봐요.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에 동의한 토지 소유자로 한다. OX. X. 동의하든지 않든지 간에 일단 저 동의 요건을 3분의 2박자, 2분의 1박자의 동의 요건을 충족해서 조합이 설립되어 버리면 당연 조합원이 됩니다. 이런 걸 강제가입제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임의가입제가 아닙니다. 당연 조합원이 된다. 반대하는 자도. 불만 많고 반대하는 조합원이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것이겠죠. 자, 조합 설립 인가를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하는 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조합원의 지위 양도할 수 있다. 있다. 다만 동그라미 치고 토지를 취득한 자가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이런 경우는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오른쪽에 갑니다. 조합에는 다음에 임원을 둔다. 임원 동그라미 대표기구라고 써야죠. 자연인을 갖다가 매개로 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걸 임원이라 그러죠. 조합장, 이사, 감사를 말합니다. 자, 3번 갑니다. 별표 쳐야 돼요. 조합의 임원은 네모였고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하고 의결권은 정관에서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제곱미터 이상부터 의결권 줍시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거기에서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과 의결권이 없는 조합으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자,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 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한다. 밑줄 긋습니다.
자, 4번 조합의 임원은 조합의 다른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겸직금지 조문이죠. 업무의 독립성 강화, 책임을 분명하게 묻겠다는 취지입니다. 자, 겸직금지 조문입니다. 자, 5번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밑줄 그어요. 임원이 될 수 없다요. 조합원이 될 수 없다요. 임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지. 이런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뜬다고. 이렇게 뜨면 틀려. 누렇게 떠. 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미성년자,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파산 선고를 판 자로서 복권이 안 됐을 때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모두 임원의 결격사유입니다. 자, 6번 중요합니다. 밑줄 그어야 돼요.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결격사유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그 다음 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다음 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요. 이게 바로 정비사업에 가면 당연 퇴임한다에 걸립니다. 당연 퇴임한다. 자, 의결권 동그라미 한번 칩니다. 자, 보유토지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갖는다. 밑줄 걸었습니다. 시험 문제는 보유토지 면적과 비례하여 의결권을 갖는다라고 떴어요. 그러면 안 되죠.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갖는다. 다만 동그라미 치고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해당 도시관구역에 그가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권의 전부를 이전받은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래 의결권과는 별도로 그 토지 소유권을 갖다가 이전한 조합원의 의결권을 승계할 수 있다. 자, 의결권 승계 밑줄 그어요. 조합원의 의결권 승계에 관한 내용이고 2번을 보면 공유 토지는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한 명만 의결권이 있으며 대표 공유자 한 명만 의결권이 있다. 밑줄 집합건물법에 따른 이 구분 소유자는 구분 소유자별로 의결권이 있다. 밑줄 그었습니다. 자, 이것도 구분 소유자는 뭐 대표 한 명만 의결권이 있다 해버리면 틀립니다. 다만 동그라미 치고 구분 소유권을 분할하여 구분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의결권 자체를 인정 못합니다. 없다죠. 인정 못하겠다. 8번 중요합니다. 또 조합의 합병 해산은 총의 의결을 거쳐서 해야 됩니다. 다만 동그라미 치고 별표. 이거 시험 문제 안 나왔어요. 나오면 이게 나옵니다. 대운을 둔 경우로서 정상금 징수계부를 완료한 후에는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만 그렇습니다. 이때는 대운의로 의결로서 해산이 가능합니다. 대운의가 총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경우 정계환 임원합회. 이거 이따 강조할 건데 이게 해산해서 딱 대운의가 대신할 수 있는 경우가 한 번 있어요. 이게 바로 청산금 지급징수가 끝났을 때예요. 해산입니다. 자, 이따 다시 보겠습니다. 그 내용 중요하고 별표 한번 쳐놓고 조합의 법인격 나오죠.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는 밑줄 그어놓습니다. 일정한 단체에다가 법률의 힘에 의해서 인격화시켜야 된다는 내용이죠. 왜? 권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야 조합 스스로가 재산을 갖다가 소유할 수 있지. 그죠? 그리고 관리할 수 있죠. 자, 2번 조합은 그 주된 사무소에 등기를 하면 성립한답니다. 등기하면 성립한다. 밑줄 그어요. 자, 인가를 받으면 성립한다로 떠요. 큰일 납니다. 등기했을 때 권리 능력을 갖추는 시점이다 라고 잡아주셔야 돼요. 3번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도시관법에서 규정한 것을 먼저 적용받고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사단법인을 우선 적용하자면 틀립니다. 조합의 경비부담 나오고 있죠. 넘어갑니다. 74쪽 가겠습니다. 자, 1번을 보면 조합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조성하기 위해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경비를 부가징수할 수 있다. 조합은 동그라미 조합원의 경비를 부가징수할 수 있다. 밑줄 그어요. 2번에 보면 조합은 동그라미 연체로 부담시킬 수 있다. 밑줄 그었습니다. 자, 3번 조합은 동그라미 치고 거기에 징수이탁할 수 있다. 제일 끝에 밑줄 그어요. 자, 4번 행정청은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서 강제징수가 가능합니다. 강제징수라고 써놓습니다. 4번. 자, 5번 중에 별표치고 이 경우 조합은 특별자치도의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이 밑줄 100분의 4 동그라미 칩니다. 위탁수수료라고 써야죠.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특별자치도 시군구에 지급해야 됩니다. 조합 임원의 직무 나오죠. 1번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장 동그라미 조합대표 밑줄 사무를 총괄 밑줄 종의대운의 이사의 의장이 됩니다. 자, 임원은 대원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조합장만큼은 대원의 의장이 되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자, 2번 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을 보좌하고 조합의 사무를 분장합니다. 따라서 조합을 대표하는 자는 조합장과 이사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조합장 보좌 밑줄 조합사무 분장 같이 떠맡는다는 내용이지 메이크업 한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3번 갑니다. 네일 아트까지도 해준다 이렇게 해서 가면 안 돼요. 자, 감사는 동그라미 치고 제일 끝에 감사한다 밑줄 그어요. 감사는 늘 감사한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항상 감사합니다. 자, 4번 조합장 이사가 이 지문입니다. 이 지문 가지고 무지하게 바꿨어요. 별표 칩니다. 조합장 이사가 자기를 위한 저가 이케하기나 소송에 관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합니다. 감사 동그라미 이걸 갖다가 총리가 뭐 대표한다, 무슨 대의원이가 대표한다. 이제는 딱 하나 남았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대표한다. 요거 하나 남았어요. 자, 5번 겸직금지 조문이죠. 겸직금지라고 써놓고 업무의 독립성 강화, 책임을 분명히 따지겠다는 취지입니다. 대운이 나옵니다. 자, 1번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명 이상인 조합원 밑줄 긋고 별표 칩니다. 여기에서는 의결권을 가진 대운이 됐더니 임원이 됐더니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정비사업에 가면 의결권을 가진 이 말 나오면 틀려버려요. 도시개발 사업에만 의결권을 가진 임원이다, 의결권을 가진 대원이다 이렇게 나와줍니다. 자, 조합원 중에서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명 이상이에요. 100명 이상 해버리면 안 됩니다.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이면 대원을 두어야 한다는 조건은 정비사업에 관한 내용이죠. 여기서는 50인 이상인 조합은 초기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대원을 둘 수 있답니다. 대원을 둘 수 있다 네모 엮어놓고 임의적 기구라고 써야죠. 그러나 정비사업 쪽에 가면은 두어야 한다로 듭니다. 이게 두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필수기구가 되는 거죠. 필요적 기구가. 자, 2번 갑니다. 대원에 두는 대원 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수입니다. 이거 빠지면 틀려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수 밑줄 그어요. 100분의 10, 10% 이상으로 한다. 자, 3번 갑니다. 대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죠. 밑줄 그어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자, 4번 별표입니다. 이건 시험 문제 나왔다면 이게 나오죠. 대원이가 정의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것 정계환 임원 앞에입니다. 정관은 변경 정해 동그라미 개발계획의 수립 변경 계획 동그라미 환지계획 작성 환해 동그라미 정계환 씨를 임원에 합하자 이런 내용이에요. 자, 조합 임원의 선임입니다. 임원의 선임. 임원이니까 요즘에 임원의 선임 이렇게 안 떠요. 어떻게 뜨냐면 이걸 풀어서 버려요. 조합장 이사 감사의 선임으로. 풀어서도 맞춰야 돼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뭔 내용인지 이해 가요? 조합의 합병 해산 합해 동그라미 동그라미 치는데 이때 해산에 동그라미 쳐놓고 가로 열고 청산금 지급 징수가 완료된 경우에는 대운이 의결을 거쳐서 해산할 수가 있습니다. 청산금 지급 징수가 끝난 때야. 요때는 해산을 대운이가 대행할 수가 있어요. 그게 시험 문제 출제 안 됐습니다. 그거. 그러니까 이 청산금 지급 징수가 완료된 경우에도 대운이가 조합의 해산을 갖다 할 수 없다 해버리면 틀립니다. 할 수 있답니다. 자, 182쪽 문제집으로 갑니다. 문제집으로 가겠어요. 문제집으로 갑니다. 문제집 봤어요? 예? 자, 문제집으로 갑니다. 8번 문제. 자, 8번 문제 다 설명 들어갔으니까 숙제 9번 문제 가겠습니다. 똑같은 문제들이에요. 9번 가겠습니다. 도시개발법령상 조합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1번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자,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밑줄. 토지소유자와 그 다음에 구역의 토지소유자 총수 2분의 2 이상 밑줄. 3분의 2박자, 2분의 1박자. 환조 용역 맞죠? 2번 갑니다.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로 한다 이렇게 나와야지 동의한 토지소유자로 한다 해버리면 틀려요. 내용 됐어요? 자, 3번 갑니다.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대표자는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밑줄 긋고 주된사무소 소재지의 설립 등기를 해야 한다. 설립 등기 하자 밑줄 거예요. 자, 4번 갑니다. 근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요. 조합원이 될 수 없다요. 임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5번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 퇴임한다 해버리면 틀립니다. 다음 날이죠. 다음 날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에 걸립니다. 다음 날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에 걸립니다. 5번이 틀렸어요. 자, 10번 숙제입니다. 11번 똑같은 내용들 다 설명했어요. 숙제입니다. 숙제. 자, 12번 갑니다. 자, 똑같은 내용들 계속 나오고 있어요. 도시개발 조합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뭐냐 그랬죠? 1번 조합은 도시개발구역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로 한다 땡 토지 소유자로 한다로 걸립니다.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이렇게 들어가면 토지 등 소유자로서 우리 정비사업에 나오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해당 사항 없어요. 토지 소유자로 한다.
자, 2번 갑니다.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원 총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대운을 두어야 한다가 아니죠.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 의결권을 가진 빠지면 틀립니다.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원 총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대운회를 들 수 있다로 고쳐야 되죠. 또. 자, 두 군데가 틀렸네요. 자, 3번 갑니다. 개발계획 수립 변경 밑줄 긋습니다. 정계환 임원 합회 이 내용이죠. 대운회가 총의 권한을 대행할 수가 없고 총의 의결을 거쳐야만 됩니다. 정계환 임원 합회 맞아요. 3번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4번 갑니다. 조합의 설립 시에도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조합 설립 동의 요건 3분의 2박자, 2분의 1박자 이렇게 되어지죠. 환조 용령. 자, 5분의 4가 아닙니다. 지우고 3분의 2박자, 2분의 1박자가 돼야 돼요. 자, 5번 갑니다. 도시발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민대표의 밑줄 그어놓고 이건 주민대표는 정비사업에서 나오는 내용이지 도시발사업은 이런 내용 자체가 없다. 없는 내용이라고 딱 씁니다.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이런 거. 13번 가겠습니다. 자, 13번. 도시발법령상 도시발조합의 조합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 1번 조합원은 도시발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로 끝나야 돼요. 저당권자 땡. 틀렸죠? 자, 2번 의결권이 없는 조합원도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다 땡.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만 이게 임원이 됩니다.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이 바로 대의원과 뭐가 된다? 임원이 된다. 자, 3번 조합원으로 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에이, 이게 조합원의 임원, 조합원 자격 상실은 없어. 조합원에 있어서 이게 결격 사유가 아니고 임원에 있어서 결격 사유죠. 임원의 결격 사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면 4번에 조합원은 도시발구역 내에 보유한 토지 면적에 비례하여 하면 안 된다니까. 보유한 토지 면적에 관계없이 의결권을 가진다.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5번 조합원이 이 정관에 따라 부과된 금액을 체납하는 경우 조합원은 특별자치도의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징수 위탁할 수 있습니다. 강제징수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5번이 맞네요. 다 틀리고. 그죠? 14번, 15번 위탁수로 100분의 4, 100억이면 4억이겠죠? 자, 한번 해봅니다. 14번, 15번 전부 다 숙제입니다. 전부 다 숙제. 자, 숙제고 넘어가서 16번 가겠습니다. 16번. 16번 15회의 기출문제입니다. 어렵게 출제된 문제였어도 그죠? 이거 틀리도록 유도해버린 거야 이게. 자, 이 문제를 이해를 좀 시키겠습니다. 16번만 이해하면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면 이 내용이 플러스라는 개념을 이해하게 되어져요. 자, 지금 이게 무슨 내용인가, 플러스가 무슨 내용인가를 지금 볼 겁니다. 이게. 자, 16번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 수의 현황이 다음과 같다. 도시개발 사업을 위하여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의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 소유자의 수는 몇 명이나 되느냐 이렇게 되죠. 최소한 토지 소유자의 수예요. 최대한이 아니죠. 최소한이죠. 자, 거기에 보면은 우리 자 여기 한번 봐요.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이렇게 들어가. 자, 여기 한번 봐. 제 설명 한번 들어봐요. 잠깐만요. 여기 한번 보자고. 자, 우리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이 환조 용령 3분의 2박자, 2분의 1박자 이렇게 되지. 이거 이제 토지 면적이라는 말이고, 이거 이제 사람 총수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는 거야. 이걸 이해를 시키는 거야 지금. 이게 둘 다 충족해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이요. 여기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삼성 싫다 이제 500만 원 주고 이거 참말로 그 IOC 위원이 돼가지고 그러면 되나? 이거 싫어. 재해당한 사람한테 돈 한 푼 주기가 아까워서 그러다가 억지 되나? 자, 이거 봐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거 누구라고 하냐면 이 가비땅이라고 해. 이제 가비땅.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1000명 있어. 1000명 이렇게 있으면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해야 돼요. 근데 갑이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경우에도. 근데 이것만 보기로 하면은 값 필요 없는 거예요. 2분의 2 이상만 500명 이상만 하면 되니까. 무슨 내용인지 이해 가요?
그래서 양쪽 다 충족하니까 여기서 조합 설레만 하면 값이 빠져버리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요. 지금부터 이걸 지금 한번 볼 건데, 지금 거기 보면 토지 면적이 있어서 이 둘 다를 충족해야 돼요. 둘 다 충족해야 돼. 그러면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돼야 돼. 필지수 상관이 있어 없어 여기서? 없지. 필지수 10필지가 100필지가 아무 상관없다고 면적으로 본다니까. 필지가 아니라니까. 그럼 면적을 봐야 돼. 면적이 지금 얼마나 와요? 2만 제곱미터 나오잖아. 그러면 2만 제곱미터에 3분의 2가 돼야 돼. 그죠? 2만 제곱미터의 3분의 2는 얼마야? 이게 안 떨어지잖아. 그러면 2만 제곱미터의 3분의 2니까 2만 제곱미터의 3분의 2지? 곱하기 3분의 2니까 이렇게 되면 13,333제곱미터라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 이상이 돼야 돼. 자, 그 다음에 총수, 사람 수는 지금 몇 명 나와? 사람 수가 쭉 보니까 김아무개부터 서울시도 한 사람으로 보는 거야? 다 보니까 몇 명 나와? 14명 나와요? 14명 나오면 7명 이상이면 되네. 7명 이상이면 되지? 근데 둘 다 충족하니까 이것도 맞춰야 돼. 여기에서 끝에서는 여기에는 7명, 여기에는 8명, 여기에는 9명 이렇게 뛰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 이상이어야 돼. 이거는 이상이고. 자, 둘 다 충족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13,000 이게 돼야 되니까 최소한의 인원수니까 면적이 넓은 것부터 더해야지. 작은 것부터 더하면 많아져 버리잖아요. 사람 수가. 이게 넓은 거가 2,000부터 나오잖아. 이 2,000부터 이제 더해야 돼. 그러면 2,000, 2,000, 2,000, 2,000, 2,000 6번 나와? 1200제곱미터 나오지? 그러면 신아무개까지 하면 1300. 이 1330 이렇게 넘어야 되니까 하나 더 해야 되겠네. 엄아무개까지 들어가야지? 엄아무개까지 들어가면 1400이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잖아. 그러면 엄아무개니까 몇 명이 나오는 거야? 그렇지. 여기에서는 면적으로 보면 8명이 나오는 거야. 8명. 면적으로 보면. 그러면 이 요건과 이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부분은 이 그림에서 보면 8명이 돼야 되는 거야. 8명이 정답이야. 7명이 정답이 아니라고. 둘 다 충족해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그래. 8명이 정답이라고. 아, 이거 어렵게 나온 거야, 이거. 이거 다 틀려버리도록 한 거예요. 떨어지지도 않고. 뭐요? 2만에 3분의 2만 구하다 끝나버리겠다. 참말로. 자, 17번 한번 보겠습니다. 17번. 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이사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 한다. 임원 자체가 맞죠? 2번. 이사는 그 조합의 조합장을 겸할 수 없다. 네, 맞아요? 네. 자, 3번. 감사의 선임은 총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틀렸죠? 아, 이거 맞는데? 맞지? 이사니까, 임원이니까, 감사는 임원이니까 총의 의결을. 임원의 선임은, 그죠? 정교한 임원합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한다. 맞네요. 조합장은 총의 대원의 이사의 의장이 된다. 맞죠? 자, 5번에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에 관해서는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하는 게 감사죠. 이게 틀렸네요. 5번이. 자, 18번에 보면 대원회가 총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거 정교한 임원합회 이게 아닌 것을 고르시오. 정관의 변경 정의 동그라미 개발계획 수립 변경 개 동그라미 정교한? 환지 예정지가 아닌데 환지계획이지? 환지계획 작성으로 바꿔야 돼. 정계환 임원합회에서 환지계획이죠. 환지 예정지가 아니고 환지계획 작성으로 바꿔놓고 3번이 정답이네. 임원의 선임 조합의 합병해서. 자, 그 다음에 19번, 20번 숙제 갑니다.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자, 조금 쉬었다가 실시교육 하겠습니다.